같이 나눠야 될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지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이제 청년들의 어떤 정책 참여에 대한, 지역에서의 참여에 대해서 이 제목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사실은 포괄적이에요. 어떤 면에서 이제 중소도시 같으면은 충분히 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게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광역시니까 사실은 쉽지 않은 얘기지만 여러분들한테 어떤 제안을 그냥 드리는 시간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넘어가는구나. 오케이. 미리 안 봐가지고 오케이. 예. 오케이. 이거 저에 대한 소개는 뭐 필요 없는 거고, 지금 경주에 있습니다. 경주에 있고 이전에는 대학에서 생활을 했지만 이제 활동가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도시재생 쪽에 활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양다리를 걸치기는 싫어요. 그래서 학교 그만두고 그냥 이 도시재생 내지는 지역재생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 정책 제안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항상 우리 현실을 조금 제대로 들여다 봐야 되겠다. 그거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나이를 먹은 사람들조차도 우리 현실을 잘 몰라요. 그냥 나만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20대부터 60대 이상, 70대까지 다 힘들어요, 지금. 다 힘든데, 힘든 정도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뿐이에요. 힘든 정도가 다른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우리가 급속도긴 성장 위주의 사회를 만들어 가다 보니까, 이거 만들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경쟁이었어요. 경쟁 우위를 확보해라라는 얘기는 뭐 80년대, 90년대부터 계속 경쟁 우위가 없는 건 네가 능력이 없어 그래?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개인주의가 점점 확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나만 잘 되면 돼 하는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고,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성장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가 점점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본주의 사회가 그래요. 그런데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가진 사람들이 어떤 기부 활동이나 공동체에 대한 활동들을 갖다가 기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이 양극화를 줄여 나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그거를 억지로 강요할 수 있는 사회는 아니에요. 강요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가진 사람들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지 못하니까 양극화가 급속도로 점점 더 벌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모이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불안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두렵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희망을 갖고 가능성을 갖고 움직여야 되는데 희망과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안사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온 게 각자도생이에요. 한 집에서도, 가족들 간에서도 우리 함께 이제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는데, 부모님이 자식 보고 너라도 잘 살아라 라는 좀 비극적인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 속에서 이제 극단적으로 나오는 게 워킹푸어가 나오죠. 아주 최근에 나온 단어들이죠. 일을 해도 가난해, 나는. 워킹푸어라는 얘기가 나오고, 거기서 한술 더 떠서 이제 벼락거지라는 얘기들이 매스컴상에서 나온 지 한 2년쯤 됐을 거예요. 굉장히 암담한 현실이에요. 굉장히 암담한 현실이다. 그러니까 하우스푸어가 아니라 카푸어도 나오고, 한때는 제주도의 검색 순위 1위, 제주도의 1위가 페라리 렌트카였어요.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 관광 자연을 둘러보고 이게 아니라 페라리 렌트카 빌려가지고 하루 즐기다 오는 거. 왜? 내가 딴 거 못하니까 그거라도 하고 싶어. 라는 그런 형태로
우리 사회가 지금 자꾸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들이 다 무너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가족이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는 다들 힘드니까 옛날에 가족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4명 이상이 한 가족을 구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4명이 아니라 3명으로 줄었고 하나만 낳고 거기다가 조금 지나다 보면 각자 살고 있어요. 다. 즉 1인 세대가 40%가 넘었어요. 지금 4명 이상이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세대는 대한민국 전 세대에서 13%가 안 돼요. 4명 이상이. 여러분들 가족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13%가 안 되고 40% 이상이 혼자 살아요. 혼자 산다 그러면 이전에는 독거노인만 생각을 했었어요. 독거노인만. 근데 지금 독거노인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그분들도 문제였지만 혼자 사는 청년들이 계속 늘고 있어요. 이런 거 저런 거 하지 못하니까 혼자 산다라는 그런 걸 뛰어넘은 거예요, 벌써. 40%가 넘는 사람들이 혼자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남자는 30대가 제일 많아요. 30대 남자. 여자들보다 남자가 좀 많아요. 근데 여자들은 오히려 70대가 제일 많아요. 이거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남자들이 먼저 죽어요. 남자들이 먼저 죽어서 여성들이 제일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됐든 20대, 30대, 40대, 50대 다 고르게 13%에서 한 15%, 조금 많으면 17%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10명 중에 1.5명은 각 세대별로 혼자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점점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각자 도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도 함께 뭘 해야지 된다는 얘기를 한쪽에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다른 측면에서는 공동체 얘기들이 막 나오고. 근데 각자 도생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함께 뭘 하자라는 얘기가 어떤 면에서는 이율배반적이에요. 모순적이에요. 그렇지만 사회는 그 모순이 엉겨가지고 돌아가는 게 사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좀 고민을 하고, 자, 20대에서부터 40, 60대, 70대까지 다 어렵다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 청년들만, 우리가 이게 청년 정책 네트워크인데 제가 청년들만 얘기하지 않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 다 힘들죠. 요거 다 보신 분들은 알죠. 얼마 전에 끝난 드라마에서 이건 아니라고 봐. 이거는 윤여정 씨가 바카스 파는 아줌마로 나왔을 때의 그 모습들. 어쩔 수 없이 영화지만 이게 우리 현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10대에 있는 애들도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애들도 많아요. 요 모습은 알고 계시죠? 이 청년. 혹시 보신 분? 이 청년. 안 보셨어요? 봤는데 기억을 못 할 수도 있어요. 봤는데. 이 청년이 5년 전에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저기 모아가지고 이 국민들과 함께 의견 나누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너무 힘들어요. 살기 힘들어요라고 그 자리에서 울었던 친구예요. 울었던 친구.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웃고 살고 있을까요? 웃고 살고 있지 못해요. 5년 동안에 과연 얼마만큼 변화했을까 하는 것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미흡해요. 아무리 정권이 바뀌고 안 바뀌고 이런 걸 떠나서 정치가 좋고 나쁘다를 떠나서 사회가 조금씩이라도 나은 방향으로 변해가야 되는데, 지난 5년을 돌이켜보면 물론 20년 전하고 비교하면 많이 나아졌어요. 30년 전하고 비교하면 더 많이 나아졌지만 최근에 5년 내지 10년 사이에 우리 사회를 보면 거의 변한 게 없어요. 거의 변한 게 없고 계속 힘들다라는 얘기들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힘들다 그러는데 이 힘든 거를 정부가 아니면 행정에서 다 해결을 해주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부가 돈이 많으면 아니면 지자체가 돈이 많으면 우리가 불편한 것들, 우리가 부족한 것들을 다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역 활성화를 스스로
스스로 지역을 활성화시켜야 되고, 이 지역 활성화는 이제 그냥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 다른 기회가, 다른 가능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가능성과 기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딱 얘기를 해요.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누고 이런 자리에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앉아 계신다라는 거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절박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뭐 필요해요.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런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절박함이 있어요. 우리가 표현을 많이 안 하더라도 절박함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됐든 이 절박함 속에서 나는 유연성과 융통성을 가지고 이 사회를 내가 극복해내야 되나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남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남 따라가면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뭐 이거 유니크한 것도 차별화해야지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됐든 차별화하려면 있잖아요. 스스로 창의성을 가져야 돼요. 창의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사회는, 우리 교육은 여러분들의 창의성을 계속 말살시켜 왔어요. 새로운 얘기를 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라고. 그러다 보니까 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데, 이거 다 극복해야지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어려우니까. 제가 경영학 전공이에요. 경영학 전공인데, 옛날에도 이제 재테크나 이런 창업 특강 같은 거 가면은 이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우리 돈 버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그러거든요. 저는 돈 버는 방법을 몰라요. 그리고 제가 돈 버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그거를 미쳤다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까? 내가 혼자 다 벌지? 아니,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걸 남한테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만큼 내 목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실패를 줄여나갈 수 있는 그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라고 얘기를 드려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그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움직여야지 되는 절박함에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 활성화를 막 얘기하다 보면 딱 나오는 단어가 이거예요. Cities Community라고 얘기해요. 커뮤니티.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가버넌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하는 활동들도 이것도 공동체 내지는 거버넌스 활동이에요. 거버넌스 활동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것들이 이루어지려면 지역에서의 자치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고, 협동을 통해서 이것이 협치로 가야 돼요. 즉 우리 스스로 자치를 뛰어넘어서 관과 지자체와 함께 뭐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내부에서의 협동, 연대와 협력이 일어나야 되는데, 자치도 안 되는데 자꾸 이걸 하려고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똑같이 얘기를 해요. 스스로 자치가 안 되는데 왜 이걸 얘기하시냐고. 자치를 하고 그 안에서 서로 싸움박질을 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갈등을 많이 겪으세요. 그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연대와 협력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이게 돼야지, 우리 스스로 이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걸 가지고 협치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가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자치를 얘기할 때 주민 참여를 얘기를 해요. 자치를 얘기할 때. 근데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것들은 사실은 주민 참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주민 중에 한 사람이지만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거는 청년의 참여를 통한 사회 혁신을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뭘 하고 싶어서 나한테 득이 되는 뭘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조금이라도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것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가져가야 돼요. 내 이익을 위해서 참여하시지 말고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참여하고, 그 참여를 통해서 나한테 이득이 될 수 있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득이 되지 않으면 봉사활동이에요.
봉사활동 하지 마세요. 봉사활동 좋아하지 않아요. 예? 그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는 참여가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엊그저께 나온 뉴스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여러분들 같이 하셨죠, 이거? 같이 하셨어요? 5월 1일자인데 이거 4월 27일 날 했더라고요. 4월 27일 날 부산시 청년정책 5년에 대해서 뭐 집단 토론을 한 거예요. 아니면 포럼을 했는지 뭐 워크숍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발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 말씀을 하셨죠. 청년정책을 통해 극적으로 내 삶이 변화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5년 동안. 근데 거의 없다라고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하는 피부에 와닿는 행정이 필요해요라고 얘기하면서 5년 다음 단계, 즉 2단계의 청년정책 모색을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토론을 했는데 이거 몇 시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몇 시간짜리 한 번 정책 간담회 내지는 토론을 통해 가지고 다 만들어진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이건 여러분들은 이거 한 번 가지고 부족하니까 우리 또 다시 얘기합시다. 또 얘기합시다라고 요구를 해야 돼요. 그게 참여예요. 그래서 어떻게 금방 이게 딱 세 개가 만들어졌어요. 청년 정책 독자 범주화. 두 번째가 청년 정책의 효능감 증진. 청년 공간 활성화. 이거 지금까지 다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다 했는데 지난 5년을 돌아보면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보여주기식밖에 아니에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되지 않게 하는 게 여러분들의 현장에서의 참여예요. 계속 소리를 내주는 게 참여예요. 물론 참여라는 게 말로 하는 참여도 있고 글로 하는 정책 제안하는 참여도 있고 행동으로 하는 참여도 있어요. 그 모든 참여 중에서 요구하는 모습들이 어서 오세요. 예. 요구하는 모습들이 참여의 모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려요. 부산만 이런 게 아니에요. 부산만 이런 게 아니라 부산만 이런 게 아닌데 그래서 한번 봤어요. 예? 부산 청년 플랫폼 이렇게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거창하게 써놨어요. 한눈에 보는 부산 정책, 청년 정책. 그래서 일자리, 주거, 생활안정, 문화 참여 여기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가지고 이걸 다 보지 못하니까 일자리엔 뭐가 있는지, 일자리 정책이 대체 뭘 하고 있는지, 주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 복지, 문화, 청년 문화 포럼까지 문화하고 재직자 지원 뭐 이런 거 이거 다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교육도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앞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 가지고 서포트를 해주는 게 아니라 지금 너네들 어려운 것들을 내가 조금 도와줄게 라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내일 움직이고 1년 후를 움직이기 위해서 뭔가 바닥을 깔아주고 움직일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야 지금 어렵다고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게 하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죄송스럽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다 그냥 하고 있는데 지원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거의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보면 참여와 권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부산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하겠다. 청년 네트워크 하겠다. 부산 청년주간 운영하겠다. 부산 청년 패널 조사하겠다. 주민참여 예산에 청년위원을 보장하겠다. 이건 보장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신청을 하고 뽑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보장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 이게 하려면은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청년 행복박스 만들겠다.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하겠다. 부산 청년학교 하겠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를 부산에 있는 청년들, 지역 청년들한테 뭐를 주겠다는 얘기는 한 개도 없어요. 지금 어려운 거 내가 좀 도와줄게라는 것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보여줘요. 이거 참여 아니에요. 참여가 아니라 우리가 너네들이 와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자리 좀 만들어줄게.
이건 참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참여가 아니라 너네들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줬으니까 웬만큼 할 거 다 했어 우린. 그러니까 더 징징대지 말어.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 측면으로도 접근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의 뒤에도 청년 리빙 프로젝트 인재 교육진흥원에서 이거 한다는데 6개 팀, 부산에서 6개 팀 가지고 리빙랩을 하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말들이 여기 이렇게 쭉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진지하게 살펴보았으면 좋겠다. 진지하게. 과연 이 내용들이 여기서 움직이는 것들이 이렇게 세금을 이렇게 쓰는 것들이 진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인가. 조금 비효율적으로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뭐 거점 공간 이렇게 만들었대요. 거점 공간 만들었대요. 아까 이 매니저님 나랑 얘기했을 때 이 거점 공간이 청년들이 접근하기가 별로 안 좋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핫플레이스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교통편이 좋고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서 핫플레이스가 됐을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네? 그런 것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핫플레이스 된 데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필요하면 가요. 내가 보고 싶으면 움직여요. 내가 맛보고 싶으면 가서 먹고. 예? 그렇기 때문에 공간적인 부분은 사실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안에 이렇게 다 몰려 있어요. 부산 전체로 봤을 때는 안에 몰려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분산시키는 그런 노력들도 참여도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은데 이거 쉽지 않아요. 예? 쉽지 않은데 자우지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거나 무슨 정책을 얘기할 때는 현재의 상황들을 잘 살펴봐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부산이 이런데 새 정부가 내일 모레 취임식을 하죠. 내일 모레 취임식하고 이건 새 정부 인수위에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예? 이거 나오기 전에 청년 백인들한테 아이디어를 듣겠다. 이청득심 그래가지고 오프라인으로 다 모집해가지고 당선인이 안 오고 이 국토부 장관 인수위 정책위원장일 거예요. 이분이 와가지고 아이디어 청취했다고 그래요. 4월 24일 날 했어요. 일요일 날. 그리고 나서 5월 초에 인수위 청년정책실 예산 41억에서 451억으로 13배 늘렸다. 이런 기사 나오고 이거 가지고 청년정책 종합 플랫폼 구축하겠다. 은둔한 나오지 못하는 어려운 청년들을 도와주겠다. 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 제공하겠다. 숨어있는 친구들이,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어떻게 찾아낼까 하는 얘기는 한 개도 없어요. 그냥 너네들이 찾아오면 내가 도와줄게요. 찾아오면 도와줄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시선으로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지원이 늘었어. 뭐 이런 거 해준대.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이것들을 좀 명쾌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검증의 능력들을 스스로 키우는 것도 정책 참여 내지는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참여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110개, 새로운 정부의 110개 공약사업 중에서 3개가 청년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 전임 정부에는 없었던 얘기다. 전임 정부에서도 청년한테 굉장히 중요한 얘기 많이 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든 우린 더 많이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청년이 아니지만 여기 별로 와서 닿지 않아요. 별로 와서 닿지 않아요. 과연 이게 어떻게 만들어갈까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제 참여를 얘기할게요. 전국에서 부산, 경남, 경북 쪽엔 청년에 대한 얘기들이 별로 없어요. 청년에 대한 얘기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수도권이에요. 수도권 그리고 경남 남해안 쪽에 조금 있고 전라도 쪽도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여러 가지들이 좌우지간하게 막 있는데 이거 올해 것들 중심이에요. 청년 정책이라든지 참여회원 내지는 청년 커뮤니티 지원하겠다 뭐 하는 이런 것들이 쫙 나오는데 청년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건지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건지 여러분들이 좀 명확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참여 분과라며요. 참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하는 걸 보고 우리도 이거 요구해야 되겠어 부산에다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원 사업은 참여가 아니에요. 정책 제안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지원 사업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게 부족하니까 이거 주세요,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정책 제안이 아니에요. 정책 참여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냉철하게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필요한 게 과연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가는 건지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을 지원받는 것이 필요한 건지를 명확하게 좀 판단해 주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별로 필요 없어요. 지역에 바라는 점. 정책 참여를 하려면 알아야 돼요. 지역에 대해서. 근데 부산시정도 우리가 정확하게 잘 몰라요. 부산시정도. 근데 최소한 전체를 보지 말고 조금 포커스를 잡으셔야 돼요. 포커스를. 어떤 구단위 내지는 아니면 동단위로 포커스를 잡아가지고 과연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뭔지 지역의 정책 제안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같이 참여하고 활동해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게 뭔지 하는 것들을 찾아 나가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나와 우리의 문제 해결하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참여가 돼야 됩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참여라는 것을 정책 제안이라는 것을 할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을 난 집단 이기주의로 봐요. 나만 좋으면 돼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양쪽을 좀 다 봐야 되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많이 하는 얘기가 자치 역량, 스스로의 역량 개발과 거버넌스 확대가 아니라 강화해요.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분과의 분과원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역량을 키우고 서로 많은 의견들을 나눌 수 있어.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스스로의 역량을 키워 나가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지역을 살리기 위한 콜라보에서 핵심은 딱 세 군데예요. 지자체 행정,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거버넌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주민입니까? 거버넌스입니까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개개인적으로는 주민이에요. 주민은 전투부대예요. 예? 전쟁에 나가서 내가 직접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싸우는 사람들. 근데 내가 주민이 아니고 거버넌스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병참부대예요. 병참부대. 지역을 위해서 아니면 청년들을 위해서 뭔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부대인지 내가 전투부대인지 그리고 지원부대로서의 역할, 병참부대로서의 역할이 뭔지를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행정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참여를 하다 보면 정책 제안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모르면서 떠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얘기를 막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행정에서, 지자체에서. 아무것도 몰라. 모르면서 그냥 막 떠들어. 요구사항만 하고 있어. 좀 심하게 얘기하면 떼쓰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행정에서는. 근데 실질적으로 진짜 내가 떼쓰는 게 아니에요. 떼쓰는 게 아니고 진짜 뭘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해본 적이 없어요. 지역에서 활동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청년들이.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그런 경험을 쌓지 않고 자꾸 이론적으로 말로다만 얘기를 하면은 여기 가서 부닥쳐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현실을 모르면서 떠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게 실무 능력. 이거 통칭해가지고 역량 강화 하셔야 됩니다. 역량 강화 하셔야 됩니다. 어디 한 군데 딱 찍어가지고 구청이면 구청 한번 다 뜯어봐야 돼요.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세금 어떻게 쓰고 있고 지역의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고 구청도 커요. 여러분들한텐. 그럼 동 하나 딱 찝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동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행정복지센터라는 게 대체 뭐 하고 있는 곳인지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 행정복지센터를 옛날에 동사무소라고 그랬잖아요. 동사무소. 동사무소는 동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는 데이에요. 근데 그게 이름이 바뀐 적이 있어요. 주민자치센터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주민들하고 같이 뭔가 하겠다. 지역의 일을. 동사무소가 주민자치로 바뀌었어요. 주민자치센터로. 그러다가 어느 순간 휙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었어요. 간판값만 많이 들어가요. 이름이 바뀌었을 때는 행안부에서 동사무소의 역할을 어떻게 만들어 가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한 거예요. 주민자치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갔을 적에는 기본적인 행정과 복지의 일만 동사무소에서 하고 나머지 지역에 필요한 일들은 다 주민들한테 맡기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고 있는 거는 몰라서 그래요. 내지는 역량이 부족해서 못 줘요. 아직도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권리를 찾아오는 노력이 실질적인 참여 활동이 돼야 돼요. 참여 활동들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생각을 하셔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참여를 하다가 보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실무 능력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것만 얘기해요. 하고 싶은 일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할게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거는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필요해요. 라는 하고 싶은 것만 얘기를 해요. 개인적으로다는. 근데 전체 조직적인 측면에서 봤을 적에는 분과별 사업 계획이 없이 분과에서 참여하고 분과에서 이 정책을 끌고 가는 거 없이 자, 이게 청년정책 네트워크라고 그러면 우리 전체 사업은 이런 것들을 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분과에 계신 분들은, 분과에 참여하는 일반 회원들은 그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참여해야 되는지, 왜 필요한지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이거랑 똑같아요. 내가 필요한 거, 내가 해야 할 건 이건데 하고 싶은 것만 얘기를 하고 분과에서 내 얘기가 합쳐져서 나온 의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체가 너는 다 포괄해가지고 얘기하는, 대변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정책 의제들이 발굴이 안 돼요. 정책 의제들이. 그래서 여러분들끼리라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자리, 그런 공간, 시간,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니까 여러분들한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건 여담이에요. 여담. 세계 4대 박물관 어디죠?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로마에 가면 바티칸 박물관, 영국의 대형 박물관, 대형 박물관, 4대 박물관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 어디죠? 미국에 있는. 이게 4대 박물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디 유럽 여행을 가거나 미국 여행 가면 평상시에 한국에 있는 박물관도 안 가는데 그런 박물관에는 참 열심히 잘 가세요. 패키지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는데 이건 박물관이 아니라 영국에 있는 내셔널 갤러리예요. 내셔널 갤러리. 이거 여행으로는 잘 안 가는 곳이에요. 안 가는 곳인데 영국 사람들이 프라이드가 프랑스 사람들만 강한 게 아니라 영국 사람들도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나 했다고 그래요. 우리 이 국립미술관에 불이 났다. 불이 났을 때 꼭 가지고 나와야 될 작품. 이건 인기 투표를 쫙 했어요. 인기 투표를 했는데 뭐 마네고 모네고 피카소고 그런 사람들의 작품이 아니라 이 작품이 꼽혔어요. 이 작품이. 이 작품은 윌리엄 터너라는 사람이 그린 저남 테메레르의 마지막 항해라는 작품이에요. 마지막 항해라는 작품이에요. 이게 이제 저남 테메레르는 이거거든요. 범선은 라스팔마 해전인가 자오지간 그래가지고 스페인 무적 함대를 깨트린 그 전쟁을 통해서 영국이
전 세계를, 해가 뜨지 않는 나라를 만들었던 그 전쟁에 참여했던 배예요. 그 전쟁에 참여했던 배. 이 작품을 잡았어요. 이 작품을. 해전에서 19세기 초에 되게 큰 공적을 올려서 이제 국가의 영웅으로 평가받았던 함선이었는데 이거요. 시대가 변하니까 이 함선도 완전 퇴물이 되어버려서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증기선에 이제 예인돼서 끌려오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이렇게 지는 태양과 함께 시대가 바뀌고 있음을 표현하는 그림이 이 저남 테메르르의 마지막 항해라는 이 작품이었죠. 이 작품을 첫 번째 작품으로 생각했어요. 즉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깬 모습, 그리고 산업혁명을 만든 증기기관차 우리 거, 걔가 이 범선을 끌고 가는 거야. 이게 최고의 작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자기네들에 대한 어떤 스톨츠라고 그럴까? 그런 자만 이런 게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 그림이 007 시리즈에 나왔었죠. 007 시리즈에 나왔었어요. 이게 보면은 007 시리즈를 쭉 보면은 핵심적으로 나온 사람이 뭐 세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만 얘기할게요. 007이 있죠. 그리고 Q가 있죠. 이게 무기 만들어내는 Q.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구죠? 국장, 여자 국장. 여자 국장. 본드걸은 이거를 위해서, 그러니까 영화를 흥미롭게 만들기 위해서 본드걸을 계속 나오는 거고, 영화상에서는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이 그 여자 국장, 무기 만드는 Q, 그리고 007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언제적 영화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장면이 있는데요. 퇴물이 되어버린 007과 그 새로운 신입 능력자로 평가받고 있었던 요원 Q가 거기서 만나서 작품이에요.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이 둘이 같이 바라보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Always makes me feel a little melancholy. A grand old warship being ignominiously hauled away for scrap. 이 친구는 저 그림을 보면서 멜랑콜리해진다고 그랬잖아요. 무너지는 세대를 보고 있는 젊은 친구예요. 무너지는 친구를 보는 젊은 친구예요. 근데 이 007은 이 장면에서 이 Q가 새로운 Q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이 영화상에서. 그냥 연락이 와서 이 갤러리에서 누굴 만난다 라고 해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새로운 Q라는 걸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저 그림을 보고 얘기를 해요. The inevitability of time, don't you think? What do you see? A bloody big ship. Excuse me. 007. I'm your new quartermaster. You must be joking. Why? Because I'm not wearing a lab coat? Because you still have spots. My complexion is hardly relevant. Your competence is. Age is no guarantee of efficiency. And youth is no guarantee of innovation. I'll hazard I can do more damage on my laptop sitting in my pajamas before my first cup of Earl Grey than you can do in a year in the field. Oh, so why do you need me? Every now and then a trigger has to be pulled. Or not pulled. It's hard to know which in your pajamas. 제가 이 장면을 왜 보여드리냐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기존의 기성세대들 다른 분들하고 얘기를 나눌 적에 여러분들을 굉장히 무시해요. 근데 이제 젊은 친구 새로운 Q는 나름대로 내가 연구복 입고 그럴듯하게 보여야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난 노트북 하나 가지고도 너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기존에 있는 어떤 활동하는 사람들, 기성세대들보다 더 많은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능력을 인정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는데 007이 그렇죠. 젊다고 다 창조적이지는 않아? 라고 얘기를 해요. 똑같은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한테. 젊으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 근데 재미난 얘기를 하죠. 재미난 얘기가 뭐냐 하면 내가 왜 필요하지? 007은 살인 면허를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영화상에서. 근데 007이 얘기하죠. 총을 쏘는 거를 막는 역할을 내가 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두 사람 다 필요한데
그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잘 엮어내느냐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겠다, 지역사회에 참여를 하겠다, 아니면 지역 정책에 참여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을 때 과연 어디다가 가치를 두어야 될까 하는 걸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디다 가치를 뒀어야 할까? 그냥 이상적인 것만 보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가치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합일점을 찾아야 돼요. 그냥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어, 희망적인 얘기만 한다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듯한 말을 하지 않고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쓰는 대표적인 패턴이에요. 보편적인 사람들은 현실적인 얘기들을 하고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렇다고 부정적인 얘기만 하면 많이들 얘기하죠. 나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돈이 없어서 못해요,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라고 얘기들 많이 해요. 나 뭐 하고 싶은데. 이런 부정적인 거 말고 실질적으로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 어디다가 가치를 두어야 하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 필요한 일에다가 가치를 현실적으로는 좀 두셔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역량 강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역량 강화 누가 키워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 알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뭘 할 수 있는지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들여다보면은 남하고 나를 비교해요. 남하고 나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린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나가 발전했으면 내가 성장한 거예요. 1년 전의 나보다 지금의 나가 뭐가 달라져서 달라지면 성공한 거예요. 발전한 거예요. 계속 그렇게 가야 돼요. 남하고 나를 비교하는 순간 불안감과 두려움이 몰려와요. 우리 쓰지 않아야 되는 단어들 같은 것들을 많이 쓰잖아요. 엄친아, 엄친딸 뭐 이런 얘기. 아니, 남의 아들이, 남의 딸이 뭐 중요해. 내 아들이 중요하지.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알고 자기를 찾아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깥에서 구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뭐 해달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라고 난 생각을 해요. 답은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어느 분이 쓴 글인지 몰라요. 근데 그냥 좋아해요. 조존해라. 거친 쓴소리에 열정을 담아서. 여기 앉아 계신 것만 해도 열정을 갖고 여기 오신 거예요. 여기 앉아가지고 저랑 같이 이렇게 얘기 나눈 시간이 헛되지 않게 여러분들 거르다, 여러분들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를 여기서 마칠게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